네, 오늘은 척수,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본격적인 공부입니다. 척수와 뇌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몸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척수에 대한 기본적인 것, 신경세포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신경세포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세포 차원에서 똑같은 세포들이 분화해갖고, 제일 처음에 이것들이 신경세포가 돼요. 신경세포가 돼서 그것이 관리를 하고, 아니, 처음에는 만들죠. 몸을 만들기도 했고, 현재도 몸을 관리하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신경세포가 참 신비로워요. 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은 척수와 뇌가 지휘하는 60조 개 세포들의 교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척수와 뇌를 공부해야만 되고, 특히 치유에 있어서는 척수와 뇌를 건강하게 하지 않고는, 어떤 근본적인 치유도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척수와 뇌까지 공부하면 사실은 몸에 대한 대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의 세포가 자그마치 60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명상을 해야 됩니다. 60조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의 어떤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60조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 60조개가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또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삭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유지되는데 그것이 그냥 뭐 천천히 느릿느릿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 있든 달리기를 하든 등산을 하든 밥을 먹든 음악을 듣든 간에 우리 몸 안에서는 모든 세포들이 60조 개의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움직임은 놀랍게도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어요. 색깔이 있고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개념을 늘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셀 수도 없이 무지하게 많은 존재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또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세포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나보다 머리가 뛰어난 이 생각. 내 두뇌보다, 내 뇌보다 세포가 훨씬 똑똑하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60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한 번쯤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60조를 한번 써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쓰시냐 하면은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많이 있는데 이게 60조야. 그럼 동그라미를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100만 그러면 동그라미 6개, 1000만 그러면 7개, 1억 그러면은 8개,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어, 1억 그러면 8개, 10억 그러면은 9개. 그런데 조 그러면은 10억, 100억, 1000억 조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하나가 생명의 의식을 갖고 있고, 생명의 지식을 갖고 있고,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변화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능력이 있는 그런 생명체가 60조 개가 모여 있는 게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아프다 하는 그런 모든 현상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이게 이해할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고 치료의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어디 아파, 어디가 불편해, 그냥 그것만 없애면 돼. 이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60조개가 60조개가 지금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다 하는 것은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럼 60조개나 되는 생명체가 생명의 몸을 유지하는데 이제 몸과 정신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것을 총지휘하는 것이 척수와 뇌다. 척수와 뇌다. 그러니까 이게 척수와 뇌가 얼마나 이 생명 활동을 관리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기로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척수만 공부했는데 척수 이 내부를 공부한 것이 아니고 척수에서 관리하는 관리의 대상들만 공부한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척수에서 세 가닥으로 나오는데 한 가닥은 뒤로 나와서 뒤에 있는 모든 근육과 뼈와 혈관과 림프관, 세포 차원에서 모든 것. 그 다음에 한 가닥은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와서 몸통, 팔과 다리 포함해가지고 그런 모든 근육, 피부, 뼈, 혈관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는 랩으로 들어가고 오장육부 전체. 오장육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목 있고, 그 다음에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그 아래에 위가 있고, 오른쪽에 간, 왼쪽에 비장이 있고, 뒤쪽에 췌장이 있고, 위에서 쭉 내려오는 게 십이지장이 있고, 십이지장이 7m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소장이 있고, 또 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밑에 신장, 방광, 자궁, 난소가 있고, 뭐 오장육부라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몇 개 안 돼요, 사실.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원래 똑같은 것이었는데 각자 다른 형태로 어떤 기능을 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진다. 그 기능이란 게 뭐냐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생명물질이라고 얘기하고 학술적으로는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 연결망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이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은 골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앞에서 보는 거고, 이건 뒤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 표현 안 된 것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견갑골,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뻗어 있는 팔, 여기서 이렇게 뻗어 있는 다리. 그다음에 이 위에 두개골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딱 이거예요. 척추, 그다음에 1번부터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는 늑골이 나와가지고 몸통을 형성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밑에 끝에는 장골이라는 뼈가 있어갖고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담겨져 있고, 이 빈 공간 여기에는 소화기가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늑골이죠. 이 늑골 안에는 뭐가 있어요? 늑골 안에는 심장과 폐가 있어요. 심장과 폐는 어쩌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장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로는 이런 식으로 척수에서 나와가지고 연결돼 있어요. 이 그림이 아주 좀 특이해요. 목에서 쭉 내려와서 폐를 관리한다. 목에서 내려와가지고 심장도 관리한다. 또 목에서 이 경추 3, 4, 5번에서 내려와서 횡격막까지 관리한다. 그런 표현이고, 목에서 팔로 다 연결돼 있다. 팔의 모든 문제는 목에 있다. 그 다음에 허리에서 다리로 연결돼 있다. 허리에서 이 안에 있는 원기기관, 여기도,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견갑골역이 있고, 견갑골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뼈는 그냥 이렇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뼈의 모든 문제, 뼈가 휘었다, 뭐 뼈가 이렇게 협착이 됐다 하는 그런 모든 문제는 뼈의 문제는 뼈는 그냥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뼈를 붙들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견갑골이라는 게 있는데 견갑골 중심으로 이 뒤에 모든 근육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모습, 이 장골이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장골이, 이 밑에 있는 장골이 몸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장골이 그렇게 중요해요. 특히 장골이 좀 튼튼하냐, 이 엉덩뼈, 그 내부의 구조가 튼튼하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척수에서 뒤로 나오는 가시가 뒤에 있는 근육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근육의 상태를 보고 이 내부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면역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엉덩 근육 이게 약해지면은 굉장히 고치기 힘들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가시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흡과 관련돼서 목에서 나온다. 팔과 관련돼서 목에서 다 나온다. 다리와 관련돼서 허리에서 나온다. 여기 있는 원기기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 전부 다 허리와 천골에서 관리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그 주체가 뭐냐? 진짜 관리자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여기가 등 쪽이에요, 여기가. 뼈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등 가운데를 이렇게 만지면은 만져지는 부분이 이 뼈예요. 그래서 이게 등 쪽. 그 다음에 이쪽은 배 쪽, 복층. 이거는 등 쪽, 배 쪽인데 이 안에 이게 있어요. 이게 쭉 올라가 있죠. 쭉 올라가서 뇌까지 형성돼 있는데 이걸 볼 때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여기서 세포들이 증식해갖고 얘네들이 뻗어나가서 몸을 다 만들었고 지금도 얘네들이 관리한다. 근데 어떤 형태냐면은 가운데 나비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을 회색질 또는 회색질, 그레이 매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얀 것들을 백질이라고 해요. 왜 색깔의 차이가 나냐 하면은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체와 그게 연결되어 있는 축삭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축삭은 그냥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세포. 음. 그런데 이 세포체 안에는 핵이 있어요. DNA. 핵이 있기 때문에 세포체는 검은 색깔이 나요. 그러니까 세포체를 제외한 나머지 축삭은 하얀 색깔이 나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회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핵이 가득 모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경세포 중에서 핵만 가득 모여 있으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감각이 들어오면 그 감각을 해석하고 그것을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시공간의 상태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 예측에 따라서 명령하고 하는 능력이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왜? 신경세포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머지 이거는 엄청난 광통신선이라고 보면 돼요. 광통신선이 여기서 몸으로도 연결돼 있고 아래에서 위로 다 연결해갖고 뇌로 가요. 그래서 이것을 백질이라고 해요. 백질인 이유는 축삭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 그게 세포로 되어 있다 했죠, 세포. 슈반세포니까 세포니까 핵이 있겠죠. 핵도 있지만 슈반세포 전체가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경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있어 지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방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지방을 좀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이 안에 얘네들이 도대체 뭘까? 얘네들이. 이게 주인인데, 이게 관리자로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주인인데, 얘네들이 도대체 뭘까? 이거죠. 예, 이겁니다. 크게 확대해 놓은 거예요. 이 길이는 대략 1cm 평균. 이게 이제, 목과, 흉추와 요추, 청골 그쪽
부위가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정보 처리하는 능력, 그 양이 있으니까 밑에는 이게 좀 작을 테고, 이 위에는 밑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 다 같이 처리해야 되니까 좀 굵을 테고, 그렇겠죠. 그래서 크기는 사실, 이 너비는 두께는 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1cm 정도예요. 1c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동그란 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몸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예요. 명백한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래서 이게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습일 때의 위치, 이쪽이 등 쪽이고 이쪽이 배 쪽이다. 그래서 이쪽을 등측, 이걸 배측이라고 해요. 영어로 도설, 벤트럴, 도설, 벤트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 쪽이에요. 바깥쪽. 이게 배 쪽, 안쪽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색깔은 지금 이거는 염색을 해놔서 이렇게 됐지만 원래 여기가 회백질,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어서 정보 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회백질이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백질, 하얀색인데 양 옆으로 몸 바깥으로 나가는 연결망 그다음에 몸 위로 쭉 연결해서 뇌까지 연결되는 연결망. 그래서 예, 백질, 이거 백질, 이거 회백질 또는 회색질. 그다음에 아주 중요해요. 이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세상에.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센트럴 큰넬이라고 해요. 중심관. 중심관이 척수가 길게 있고 뇌가 있으면 이 뇌까지 중심관이 연결돼 있어요. 그 안은 비어 있겠죠. 우리 처음에 발생 공부할 때 기억해 봐요. 처음에 세포가 이렇게 평평했는데 이게 말려가지고 관이 된다 그랬죠. 관이 돼갖고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관 안에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비어 있는 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어 있는 관에는 물이 있겠죠. 물이 있어요. 그럼 지금도 물이 있을까요? 네, 지금도 물이 흘러요. 그 물 이름이 뇌척수액이에요. 그래서 몸의 관리자인 척수와 뇌에 있어서 이 척수액이 엄청 중요해요. 척수액은 뇌실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도 척수액이 잘 흐르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척수액이 잘 안 흐르거나 부족하면 모든 병이 거기서 나와요. 척수와 뇌의 모든 병이 거기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뇌에서 뇌척수액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잘 만들어진 그것이 잘 순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심관을 통해서 척수관이 쭉 흘러내린다. 물론 이 바깥쪽 이쪽 막에도 여기 이제 지주막이라고 막이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막 바깥에 경막, 가운데 지주막, 안쪽에 연막. 지주막으로도 같이 흘러요. 그래서 이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이것을 관리한다. 중심관.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외워놓으세요. 상행감각.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감각은 위로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고 이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영역이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감각 신호를 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행 감각, sensory efferent, efferent. 뭐 이걸 안 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행 운동. 이 무슨 얘기냐면은 척수에서 모아지는 모든 감각이 위로 다 보고가 되고 뇌에서 밑으로 내려 보내는 게 있는데 그 명령이에요. 그것을 운동이라고 칭해요. 운동 명령.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거 움직이는 거 이게 아니고 신경이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는 그 신호를 전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행 운동 이렇게 상행 감각, 하행 운동.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상행 감각을 근거로 해서 감각 올라오는 모든 신호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잘 해석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명령을 내려 보내는 것이 우리의 세포들이 관리되는 방식인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어떤 방식인가, 그걸 공부하실 건데, 이거예요.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무서워.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다. 원래 복잡한데,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공부할 거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복잡해요. 이렇게. 그냥 우선 간단하게 보면은, 가운데 나비처럼 되어 있는 것은 회색질 또는 회백질이죠. 회백질이니까 얘는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바깥에 나머지는 색깔칠하는 좀 하얀색이고 이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파란색은 상행 감각, 빨간색은 하행 운동. 그러니까 파란색은 몸통 전체에서 뇌로 올려 보내는 거고, 빨간색은 뇌에서 그걸 정보 처리한 다음에 다시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와 뇌가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래서 척수와 뇌가 지휘하는 교향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가운데에 센트럴 큰넬이 있었죠. 이 속으로 뇌척수액이 흘러요. 근데 그 앞에 초록색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희한하게도 상행 감각과 음, 하행 운동 그 특성을 가진 신경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무의식 치료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뇌에서 모든 신호가 내려갈 때에 목에서 저 상부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만일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왼쪽 몸에 문제가 되고 왼쪽 뇌에 문제가 되면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교차하는데 90%만 교차를 해요. 90%만. 나머지 10%는 교차 안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내려와요. 그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이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무의식을 조절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이것만 살리는 게 무의식 치료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근데 이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섞여 있다. 섞여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다만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거 원래 엄청 복잡하다. 근데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 그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근데 이것을 싹 바꾸면 이렇게 돼요. 반쪽짜리만. 그러니까 여기도 파란색이 있죠. 감각이 있는데 일단 반 잘라서 오른쪽은 감각만 표시하고 왼쪽은 운동만 표시하고 상행 감각, 하행 운동 그렇게 분류해서 우선 익혀야 돼요. 이걸 익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기로 해요. 근데, 이것도 복잡해. 얇은 행로, 세기 행로, 후척수, 손해로, 전척수, 손해로, 외척, 척수, 시상로, 전척수, 시상로, 척수, 피게로, 척수, 올리브로, 부엽토님이 속으로 투덜투덜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뭐야, 이거 도대체. 나는 문과인데. 그러시면서 예, 그래서 이것도 복잡해요. 조금 더 단순화시켜요.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빨간 거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배우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다 이해하는 거예요. 척수 내부의 구조가 이렇다. 최종적으로 감각이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운동이 어떤 식으로 내려오고 누가 그것을 지휘하고 이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또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가 이걸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선 오늘은 뭐 할 거냐 하면은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는데 이름도 좀 줄여요. 얇은 행로, 세기 행로 뭐 이거 복잡하잖아요. 이건 맨 마지막에 하고 오늘은 뭐 할 거냐 하면은 이거가 뭐냐 척수 피질로 앞에 척수가 붙으면 여기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 피질로 척수에서 출발해서 피질에 도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척수 피질로.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 피질.
대뇌가 있는데, 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뇌가 이게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뇌는 또 다른 뇌예요. 껍질뇌를 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는 모든 것은 이 껍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뇌 껍질. 지금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내 이 머리통 속에서 피질이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로 척수에서 다 보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무슨 반쪽 자른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이거 전체가 걔네 피질로 올라가요. 아까 여기가 등 쪽이라 그랬죠. 이게 배 쪽. 그래서 등이 있으면은 척수 내부에서 등 쪽, 그쪽 방향 전체는 몸, 모든 그 감각을 피질, 대뇌 피질로 쫙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병이 올 때 어떻게 오냐? 이게 눌리잖아요. 원래 이제 이런 모습으로 척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눌려. 그럼 눌리면은 이쪽에 압박을 받겠죠? 그럼 이쪽에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피질에서 이 신호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피질에서 신호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을 못 내려요. 그래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사람의 몸이 기계 같죠. 그렇잖아요. 뭐 선이 끊기고 뭐 보고가 되고 안 되고 정보 처리를 하고 안 하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우리 몸을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은 나노 기기라고 해요. 나노라고 하면은 단위가 10억 분의 1미터거든요. 10억 분의 1미터짜리 아주 미세한 것들이 정밀하게 서로 결합되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고, 어떤 원인이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의식적이고 신비하고 무의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되게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어떤 원인이 있다. 그래서 병을 고칠 때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분명히 뭔가가 있다. 아무 원인 없이 그게 아니다는 거죠. 병원에서 진단할 때, 진단이 안 나와. 아무 문제가 없대. 그런데 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원인을 못 찾았다는 얘기지, 원인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암을 공부하더라도 암은 100% 분명하게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암이 낫는 거예요. 치료는 그런 거잖아요. 그 암이 왜 잘 안 낫느냐? 암 걸리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느냐?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정진 대표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돼야 됩니다. 지금 요즘은 연락 오시는 분마다 NGS 검사 꼭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쉬워요. 그 암을 이해하기가. 그 치료법을 찾기도 훨씬 쉬워요. 근데 아직도 일반적으로는 암이라든가 또는 어떤 중병이 걸렸을 때 그 원인을 못 찾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 집중을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올라가야 된다. 이게 척수 피질, 대뇌 피질로 올라간다. 그럼 대뇌 피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대뇌 피질로 이 신호를 보내는 데 쓰인다. 척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4A, 4B는 4A, 4, 여기서 우선 C, TH, L, S 이 표시가 있죠. 여기서는 이쪽이 C겠죠. 이쪽이 C, TH, L, S 이렇게 되겠죠. C가 뭐냐면 서비컬, 경추 안에 있는 경추도 서비컬 그리고 경수도 서비컬 그래요. 서비컬, 경추. TH는 또라식 흉추예요. 그 다음에 L은 럼버 요소, 세크럴. 전수.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됩니다. 뇌나 척수를 공부할 때 이거 도잘, 벤트럴, 뭐, 서비카, 토라식, 럼버, 세크를 이건 기본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또라시계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여기가 경추잖아요. 뭐. 또라식은 1번부터 12번까지잖아요. 이 중간이 구분돼요. 이 중간 구분되는 지점이 7번이에요. 7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의학식으로 말하면은 기가 이렇게 탁 멈추는 게 체하는 거거든요. 체하는 거. 그때 7번을 콱 눌러가지고 이게 탁 뚫어주면은 기가 싹 소통이 되면서 체하는 게 갑자기 쫙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체를 하면은 몸이 엄청 불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급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위가 근육이거든요. 위가 멈춘 상태일 뿐이에요. 위가 딱 멈추는데 막 온몸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 순환이 딱 멈춘 거예요. 에너지 순환 전체가. 위가 멈추면은, 몸의 상부, 하부 에너지 순환이 멈춰요. 그때 이걸 딱 뚫어주면은 순환되면서 급제가 싹 해결이 되거든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적수의 구조가 7번을 기준으로 해서 흉수는 이렇게 나눠져 있다. 넘버, 요초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허리와 오장육부 중에서 원기기관을 관리하는 거고, 세크를 청골에서 나오는 거죠. 청골에서 나오는 5개의 신경. 거기에서 척수로 들어와 가지고 뇌로 전부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는 이게 상대적인 거죠. 물론 이게 1cm밖에 안 되니까 뭐 커봐야 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장육부에 대한 신호도 많겠지만은 팔과 다리, 몸통, 근육 전체에 대한 신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신속하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냐 하면은 소뇌예요, 소뇌. 소뇌는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소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대뇌 피질은 최종적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명령하는 데라면 소뇌는 대뇌를 돕는 기관이에요. 이 뒤에 있는데 소뇌는 대뇌를 어떻게 돕냐 하면은 모든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조절해. 모든 근육. 우리 몸에 근육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근육이 한 500개 정도 돼요. 근육이 500개 정도 되는데 그 500개의 근육이 일사불란하게 서로 길이를 맞춰야만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팔을 이렇게 흔든다고 하면은 보세요. 뭐뭐 움직이는가? 허리 움직여야 되죠. 배에 있는 근육 움직여야 되죠. 그 어깨 이쪽 근육 움직여야, 이쪽 상완 움직여야 되죠. 여기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모든 근육 하나하나의 길이를 세밀하게 조절해서 딱 맞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밀하냐면은 저기서 야구공을 던져요. 그럼 야구공이 날아오는 걸 보면서 시시각각 내 몸의 근육을 계산해요. 그래갖고 장소 맞춰서 딱 잡아요. 그러니까 이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조절한다는 것이 완전 슈퍼컴퓨터 역할이에요. 우리 이 뇌에는 소뇌라는 게 있는데 그 소뇌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의 길이와 긴장도를 조절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쪽에 병이 오면 어떤 일이 됐냐면은 처음에는 근육들이 안 움직여요. 소뇌 위축증이라고 아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소뇌 위축증. 소뇌 신경세포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엔 다리 안 되고 뭐 나중에 팔 안 되고 몸 안 되고 하다가 나중에 오장육부까지 안 움직여요. 오장육부도 움직이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데 저도 몇 분을 봤어요. 몇 분을 봤는데 이분들은 암 환자들하고 달라갖고 그냥 병원에서 약 주고 뭐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병원에서 이거 뭐 치료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거밖에 안 해요.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해. 그 손해위축증을 치료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모든 신호가 척수를 통해서 올라가 갖고 그다음에 손해에서 어떤 정보 처리를 한다면은 척수와 손해를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치료가 뭐예요? 신경치료는 정기적인 치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어떻게 너무 너무 안타까워.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잘 믿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손해와 연관된
연결 통로다. 그래서 척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척수소내로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척수 피질로. 여기는 척수 소내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손으로 올라가는 감각의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감각을 또 구분해서 해요. 근데 이걸 먼저 하면 7번이 척수 올리브로 올리브. 올리브처럼 생긴 핵이 있어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에서 세포체들만 모인 것을 핵이라고 해요. 신경은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있다 그랬죠. 축삭 말고 세포체들만 가득 모여 있는 것을 핵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처럼 모인 핵이라 그래서 올리브 핵이라는 게 이 뒤통수에 있어요. 앞쪽으로.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운동과 관련된 신호가 올라가면 올리브 핵을 거쳐서 손해로 가요. 그럼 올리브 핵에서는 이게 같은 신호일 때는 그냥 거기서 대충 처리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신호. 이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만 걷다가 어떤 때는 막 이런 운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운동을 하고 이러면 그때 올리브 핵이 작동을 해요. 거기서 이제 세포들이 쭉쭉쭉 뻗어나가요. 손해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한 운동만 하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올리브 핵에서 이게 척수에서 올리브 핵으로 올라가 가지고 올리브 핵에서 손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척수에서 올리브 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척수 올리브로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거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상이라는 게.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세포가 쭉 올라가고 딱 막힌다 그랬죠. 왜? 엄마 뱃속이 너무 작아. 영원히 클 수는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탁 막혀요.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 탁 막혀.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세포가 만들어지죠. 그 안에 만들어진 거기가 이제 뇌실이고 거기서 뇌실에서 빠져나와요.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래 거기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처음에 뇌가 생기는데 그것을 시상이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신호가 시상으로 가가지고 시상에서 각 영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배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가 쫙 올라가면 그게 어디로 가든 간에 뇌의 각 영역으로 따로따로 가거든요. 손에는 손에대로 가고 뭐 피계는 가고 감각 따로 가고 따로 다 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가운데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이것을 대뇌 피질로 각 영역별로 쫙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상이에요. 시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런 기준에 있어서 눈의 신호, 눈으로 뭐가 들어와요? 눈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빛이 들어와요, 빛이. 놀라운 빛 덩어리들이 막 들어와요. 이 눈으로 이렇게 탁 보기만 하면 거기서 빛이 나와요, 빛이. 우리가 별을 보면은 별이 보이잖아요. 이 뭐냐 하면은 별에서 날라온 빛이에요, 별에서 날라. 얼마나 오랫동안 날라왔을까요? 뭐 빛의 속도로 수만 년, 수천 년, 심지어는 백억 년, 막 이렇게 날아오는 것들이. 그게 날아와가지고, 그 멀리서 그 오랫동안 빛이 날아와가지고 내 눈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빛은 그냥 들어와요, 우리 몸속으로. 세상에.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하얀색보다 까만색으로 합시다. 까만색. 빛이 이게 이제 나한테 까만색 눈으로 보이잖아요. 뭐냐면 빛이 가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로 돼 있어요? 전자로 돼 있잖아요. 핵은 저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건 전부 전자예요, 전자. 전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전자예요. 전자는 빛이 뭉친 거라 그랬잖아요. 빛이 응축된 거잖아요. 그럼 빛이 이렇게 가면은 그 전자 속으로 쑥 들어가요. 전자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이걸 구성하고 있는 전자에서 다시 뱉어내요. 빛이 넘치면 뱉어내.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면은 이 빛이 아니고 얘가 뱉어낸 빛이에요. 얘가 나한테 빛을 주고 그 빛이 우리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우리 뇌 속으로 직접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로를 처리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상이에요, 시상. 몸의 모든 감각 신호가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대뇌로 분산시키는 것. 이게 분산이라기보다 배당하는 거예요. 각 영역별로 너는 어디로 가, 너는 어디로 가 이런 식으로 배당하는 게 시상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여기서 받아서 해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게 시상이다. 시상. 그래서 시라는 말을 써요. 시, 볼 시자.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외워야 돼요. 맨 끝에 가서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려서 안 돼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척수 피질로, 척수 소뇌로, 척수 시상로, 피계 안 했다. 척수 피계로, 척수 올리브로, 피질 소뇌 시상 올리브까지는 아시겠죠? 피계는 뭐냐 하면은 우리 눈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이 빛이 그러니까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그 기능으로 세계를 다 인식하는 거거든요. 생각도 하는 거고 본다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게 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원래는 이 빛이 뒤로 가고 이 후두부 뇌의 후두부 전체가 빛의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을 해요. 빛이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그게 들어와서 이 뇌 전체에서 8개로 구분해가지고 색깔, 뭐 재질, 깊이, 뭐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분석해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면은 전부 뒤로 가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정보를 온몸에 전달하는 게 더 급해요. 전달하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는 나중 문제고, 뭔가를 봤어. 그러면 그것을 온몸에 빨리 전달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가다가 보니까, 저기 멧돼지가 나타났어. 산에서는 항상 멧돼지가 신경 쓰이거든요. 멧돼지가 나타났어. 그럼 멧돼지가 딱 나타났으면 저게 어떻게 생겼지? 크기는 어떻지? 색깔은 어떻지? 이거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멧돼지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몸을 탁 숨기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런 식이에요. 가다가, 뱀이 나타났어. 그럼 발을 밟다가 이걸 생각하겠어요. 이게 독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예쁜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기 전에 바로 발을 떼거든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은 바로 해석하기 전에 상구라는 데로 확 내려보내요. 상구. 그럼 거기서 척수로 쫙 내려보내갖고 온몸이 그걸 알아차리게 만들어요. 척수로 쫙 내려보내면은 눈에서 들어온 빛을 척수로 쫙 내려보내면은 바로 몸이 작동해요. 생각하기 전에.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영역, 이 소리도 그래요. 눈으로 들어오는 신호와 귀로 들어오는 신호를 해석하기 전에 척수로 쫙 내려보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을 피계라고 해요. 텍트, 태그마트, 피계. 엄청 중요한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전부 올라가는 신호니까 척수에서 그 피계로 보내는 그 경로를 척수 피계로라고 해요. 우선 이거 외워요. 이게 여기서 조금 구분되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외워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척수 피질로, 척수 소뇌로, 척수 시상로, 척수 피계로, 척수 올리브로. 다시 한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대뇌로 먼저 보낸다. 몸의 신호를 대뇌로 먼저 보낸다. 두 번째, 소뇌로 보낸다. 세 번째, 시상으로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손해로 보내는 것은 올리브로로 보내는 게 따로 있다. 주로 새로운 신호는 올리브로에서 먼저 처리를 해서 보낸다. 그 다음에 시상으로 보내는 것은, 시상으로 보내는 그 사이에 OA, OB 사이 6분인데 이것이 피계로다. 피계라고 하는 것은
신호와 청각 신호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척수에 쫙 보내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그건데 그게 이제 피계라는 영역인데 피계에서 내려보내고 몸에서는 또 피계로 올려보내고 지금 이건 올려보내는 것만 따로 모은 거니까 그래서 척수 피계로 그러면 나중에 내려오는 게 있다면 피계 척수로도 있겠죠, 그죠? 음. 피질 척수로도 있고 척수 피질로로 있다면 이게서 올라가는 거니까 내려오는 거는 피질 척수로 이렇게 되겠죠. 손해에서 넣으면 손해 척수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이 다섯 가지만 해요. 그러면은 우선 간단하게 뭐 여러분 예전에 한번 보셨던 것인데 그럼 이 안에서 진짜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척수와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신경이에요. 신경세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신경세포 자체가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를 뭘로 만드느냐? 칼륨과 나트륨으로 만든다. 칼륨과 나트륨이 뭐예요? 소금이죠. 응? 네, 네. 맞아요. 나트륨과 칼륨으로 만들어요. 이 칼륨은 기능 조금밖에 안 되고 나트륨이 칼륨이 한 40배가 돼요. 그래서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신경이 얼마나 많아요. 뇌와 척수에서.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트륨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나트륨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병, 큰 병을 앓을 때는 소금이 부족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용융소금을 꼭 드시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어떤 신호 물질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것을 시냅틱 프로틴이라고 해요. 시냅틱 프로틴. 시냅틱 프로틴이 이동하려면은 이쪽 신경 끝에서 이쪽 신경 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 힘은 전기가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어떤 물질을 좀 모아줘야 돼요. 물질을 모아주는 거. 시냅틱 프로틴을 시냅스 말단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이 부족하면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신경들이 움직인다. 척수와 뇌가 움직인다. 척수와 뇌가 잘 움직이면 우리가 생각을 잘 하는 거고, 몸도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예요. 관리자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생각을 한다, 또는 뭐 운동을 한다, 또는 뭐 안에서 생명 활동이 이어진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일이냐 하면은 시냅스, 이 연결망, 이게 동글동글한 거 뭐가 많이 생기죠. 신경세포 하나에 뭐가 많이 생겨나요. 그 시냅스 연결이라고 해요. 시냅스. 그게 몇 개나 생기냐면 세포 하나에 10,000개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세포는 그냥 광통신선처럼 딱 되어 있는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움직여요. 엄청나게. 연결망 빼가지고 쭉 연결했다가 뗐다가 또 막 어떻게 탁탁 붙였다가 빛이 번쩍번쩍번쩍. 우리 뇌에서는 있잖아요. 빛이 마치 천둥 번개 치듯이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래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안에서는 막 번개가 엄청나게 치는 거예요. 우리 척수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는 엄청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을 되게 압축해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 나오죠? 여기 시간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이 시냅스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네, 17, 18시간, 19시간. 시간을 빨리 하니까 38시간. 이 뭐냐면 이게 세포가 있으면은 이게 세포체고 이쪽 연결되는 게 축삭이잖아요. 그 세포체와 축삭 사이에도 이런 것들 스파인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이게 쭉쭉쭉 뻗어나가서 지가 연결하는 거야, 지가. 이게 대뇌에 몇 개가 있냐면 이게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가.
지금 AI 세상에서 구현하고 있는 건 이걸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그대로.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하면 다 되냐? 아니에요. 무슨 정확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냅틱 프로틴이라는 거고, 이 연결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전기를 얘네들이 직접 만들어요. 뭘로 만드느냐? 나트륨, 소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소금으로 전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보가 연결되려면 거기에 칼슘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90, 거의 100시간이잖아요. 100시간인데, 처음 한번 봐봐요. 처음에 이 상태였었어요. 이 상태에서 100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이 이랬을까요? 뭘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될까요? 첫 번째,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운동을 하면.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신경세포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 시냅스 현상들이 자꾸 없어져요. 이게 그냥 멈춰버려요. 멈추면 이게 자꾸 소멸이 돼요. 세포체는 살아있는데, 신경은 살아있는데, 이 시냅스 연결 구조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뇌가 좋게 하려면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음, 제대로 된 좋은 생각을 하려면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생각을 하면 이런 게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는 생각하면 한 머리 아파, 생각하기 싫어,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 원래 뇌는 그래요. 원래 뇌의 본성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뇌신경의 세포의식은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 바보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모든 상황, 이 복잡하고 모든 상황에 적절하게 잘 대처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시간 낭비이긴 해요. 대처 안 하고 그냥 진짜 나한테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위기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애도 키워야 되고, 그죠? 뭐 생활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 한다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어떤 종류, 어떤 패턴의 생각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은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신경망들이. 그러다가 그쪽으로 생각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이 패턴이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은 무엇이다 하는 공부는 따로 하더라도 그것이 뇌 속에서는 이런 현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포는 세포체가 있으니까 세포가 있고 그 안에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시냅스 프로틴을 만들어내야 돼요. 생명물질을 이 세포들이 막 만들어내서 서로 전달해야 돼요. 그럼 그 물질은 누가 만들겠어요? 그 물질은. 그 물질의 원재료를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요. 그 세포체 안에는, 특히 뇌의 세포체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많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뭐 만들어요? 아미노산 만들고, 핵산 만들고, ATP 만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엄청 중요해요. 이 미토콘드리아를, 앞으로 어떤 병이든 간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몇 가지 있죠. 지금 가장 쉬운 방법,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에네민하고 레스베라트롤을 같이 먹는 거예요. 어, 네, 이런 식이다. 실제로 이렇다. 하나 더 봐요. 이건 이제 발화 현상이에요. 뉴로날 싱크로나이즈드 파이어링이라고 해요. 이 짧은 영상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 시냅스 이렇게 접촉을 할 때에 그때 발화가 일어나요. 파이어링. 그래서 이제 내 MRI를 펑셔널 MRI라고 있거든요. 그걸 찍어 보면은 어느 쪽에서 이렇게 막 뇌가 활동하는지 그 발화하는 걸 찍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자폐라 그러면은 자폐 아이들의 펑셔널 MRI를 찍으면은 어느 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고 어느 뇌는 활성화 안 된 걸 찍을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발화, 파이어링, 그러니까 번쩍번쩍번쩍번쩍 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 속에서. 안 보이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런데 뇌 속에는 천억 개의 세포가, 이런 세포가 몇 개? 천억 개가 있어요. 자꾸만. 천억 개의 세포가 번쩍번쩍번쩍번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갑자기 번쩍하죠. 뭐냐면은 번쩍번쩍번쩍번쩍 하다가 이게 계속 되어지면서 어떤 패턴이 생기면 이게 동조를 해요. 이렇게 동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patterns that 아니, they 아니, 아니, cortex. 처음부터 What you 봅시다. see here is real data. We're looking through a microscope at neural tissue going down through an area of the brain called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We can use these microscopic images to reconstruct the three-dimensional layout of the neurons and really see the intricate and intertwining patterns that they make. These connectivity patterns throughout the brain underlie all neural function and are responsible for everything from controlling your muscles when you tie your shoes to how you feel about your family. Understanding these patterns is a massive ongoing project for 우리 neuroscientists.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이 척수의 구조를 봐야 우리가 조금 실감할 수가 있고 또 그걸 써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보시기로 해요. 시냅틱 프로틴을 처음 소개하신 분이에요. 이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이 시냅틱 프로틴 아직도 의학계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아직도 치료에 적용을 못 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 속에는 1000억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 뉴런이 있다. 각각의 뉴런은 다른 뉴런과 연결돼 신경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 연결 부위가 시냅스다.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원리를 1995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이가 있다. 제11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 시냅스 단백질 연구로 정신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열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은준 석좌 교수. 약학을 공부하면서 약물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원리에 매료되어 걷게 된 의과학자의 길. 고3이었던 그해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하루 만에 돌아가시면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원 시절 그의 멘토인 모건 쉥 박사를 만나 본격적인 시냅스 연구를 시작했다. 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포수가 있는 것처럼 시냅스의 한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던지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 물질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약 1000여 종의 시냅스 단백질이 신경 전달 과정에 관여한다. 1995년 시냅스와 관계된 1000여 개의 단백질 중 핵심 단백질인 PST95의 작동 메커니즘을 밝히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게 된 김은준 교수. 시냅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놀랐고요. 이 많은 단백질들의 기능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어쩌면 이러한 연구들을 제가 평생 동안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22년간 시냅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찾는 일에 몰두해온 김은준 교수는 20여 개의 시냅스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들의 기능을 밝혀냄으로써 뇌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냅스의 특정 단백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한 김은준 교수는 성장기 아동의 뇌발달 장애인 ADHD를 발병시키는 유전적 요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GIT1 유전자가 결손된 생쥐가 ADHD 환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잉행동 증상을 보였고 그 세타파가 비이상 있습니다. 김원준 교수님이 ADHD 그다음에 자폐 이것이 시냅스 단백질의 문제다 하는 것을 처음 밝히신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그게 어디서 발생되느냐, 그게 어디서 어느 세포가 만드는 시냅스 단백질이냐 그게 처음 나왔죠.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게 전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에 뇌를 공부해야 돼요. 그럼 뇌 보면은 전대상회라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와 대뇌피질 사이에 교류하는 이 과정에서 이 시냅스 단백질에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자폐다. 이 자폐에 대한 원인이 치처럼 나온 거예요. 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방향이 이 방향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냥 그냥 단순히 심리적 뭐 시민성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100%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 아주 명확하게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척수 피질로, 그럼 대뇌 피질이 뭔지, 그 다음에 척수 소뇌로, 소뇌가 뭔지, 그 다음에 척수 시상로, 시상이 뭔지, 그 다음에 척수 피계로, 피계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척수 올리브로, 이 5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생명향기님이 하품을 3번째 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거 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품으로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그냥 아무 질문이나. 아,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요. 밤늦게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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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